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시설계 작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 중에서 마감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감에는 도서 작성에 시설계, 실내재료 마감표, 실내재료 마감 상세도, 도면상의 마감 표현,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재료 마감표를 보면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층에 대한 게 표시가 되고 각각 층에 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에 대한 실명을 주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걸레바지, 벽, 천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바닥에는 이제 바탕과 마감이 있고, 또 이제 걸레바지도 바탕과 마감이 있고, 벽에도 바탕과 마감, 천장도 이렇게 바탕과 마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 표기상에서 그 실내 재료 마감 상세도가 있는데 그 번호를 바닥에 상세 번호, 또 걸레바지에도 이제 상세 번호, 또 벽에도 이렇게 상세 번호, 그 천정에도 이제 상세 번호,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요 내용이 각각에 대한 실이나 이제 바탕 마감에 대한 내용이 이제 두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상세 번호가 이제 이렇게 각각 표시가 되겠죠. 예시가 되어 있는 설계 도서상에 이제 특성화 이제 강의 실습실인데, 특성화 강의 실습실에 여기 3층 전체가 이제 강의실입니다. 그래서 각각 강의실들이 있겠죠. 그래서 특성화 강의 실습실, 소강의실, 또 실습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 실습실을 보면 바닥에 바탕에 이제 최종적인 이제 마감은 이제 비닐계 타일입니다. 비닐계 타일은 그 정사각형짜리가 있고, 또 직사각처럼 긴 목재 분위기가 나는 비닐 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실에는 18cm에 92cm짜리 이렇게 쪽마루처럼 생긴 그런 데코 타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비닐계 타일을 하려면 이제 비닐계 타일이 이제 3mm가 있고 이제 4mm가 있는데, 비닐계는 타일이 있고 이제 시트로 되어 있어서 전체 장판처럼 넓게 면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시트 계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계 타일은 이제 바탕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멘트 몰탈, 여기 이제 기계 미장을 했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치마가 일어나서 바닥이 레벨이 맞지 않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에 여러 번의 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일부 실들을 변형을 하다 보니까 바닥 레벨들이 조금 이제 각각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바닥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하고, 또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몰타를 27mm 이제 두 개 합쳐서 이제 30mm 정도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바닥을 이제 조정을 했는데, 꼭 30mm가 아니더라도 또 레벨이 안 맞을 경우에는 이제 셀프 레벨링을 해서 바닥의 레벨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바닥이 있으면은 이제 벽 쪽에 이어지는 이제 걸레바지가 있겠죠. 여기 강의실은 대부분 다 고응석 물갈기로 한 20mm짜리 전체를 20mm짜리 이제 고응석으로 해서 벽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제 걸레바지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청소를 한다든지 마감 부분에 오염이 많이 되는 부분을 이제 견고한 재료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또는 바닥과 벽이 구분이 되게끔 마감을 달리한다든지, 또는 진한색 마감으로 이제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 벽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탕과 마감이 있는데, 바닥 마감과 좀 다르게 벽에는 바탕에 대한 마감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제 바탕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재료로 마감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단열 기준들이 좀 많이 바뀌었죠. 단열 기준이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20년 정도 됐다라고 하면 단열 기준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열재를 집어넣는데, 단열재는 이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 같은 경우에는 불연 재료로 사용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50mm짜리 이제 구라스를 이제 충진을 했고, 여기 이제 에코 흡음보드를 마감을 적용했는데, 이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복도가 있고 실이 있고 중간 복도다 보니까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에 대한 이제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흡음보드를 썼습니다. 15mm짜리가 있고 이제 12mm짜리가 있는데 15mm짜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흡음보드를 설치하려면 이제 그 하지에 대한 벽면에 이제 설치하는 벽 자체의 바탕을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연 재료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서 이렇게 그라스홀을 충진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석고보드도 이제 방화 석고보드로 12mm짜리 방화 석고보드로 이제 바탕을 설치를 하는데, 이 석고보드를 설치를 하려면 그 하지 철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목재도 있고 철재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불연 재료인 스틸 파이프 50에 30에 2.1T짜리를 설치를 했고, 간격은 이제 450 간격으로 해서 스틸이 들어갈 경우에는 항상 이제 방청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감을 했고, 이제 그래서 그 마감에 대한 것들의 두께를 여기 이제 뭐 77.5mm 이렇게 표시를 하고, 상세 번호, 마감 상세도가 있죠. 그런 이제 그 번호를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천정은 이제 바탕과 마감이 있는데, 천정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기존도 그렇지만 천정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정재에 있는 텍스를 이제 철거를 하고 골조가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마감을 한 사례가 되겠는데, 이 층은 이제 3층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3층 건물의 맨 위에 층이다 보니까 그 지붕이 있겠죠. 그 지붕에 이제 단열재가 텍스를 철거하다 보니까 단열재가 이제 노출되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열재인 그 스티로폴로 되어 있는 단열재를 마감을 하기 위해서 기존 단열재 위에다가 폴리머 몰탈에 파이버 글라스하고 파이버 메쉬를 이렇게 붙여서, 그 다음에 이제 마감재인 뿜칠을 하든지 페인팅을 하든지, 그 5mm짜리 뿜칠 테라코트에 이제 천연 친환경 섬유로 되어 있는 테라코트 뿜칠하고, 거기에 이제 그 뿜칠을 보호해주는 에코탑을 이제 뿜칠을 2회를 해주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텍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천정의 높이는 건물의 층고의 높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직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상세 번호는 이제 마감 상세도의 번호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또 특성화 교실의 하나의 교실이지만 벽면에 따라서 마감이 조금 틀리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탕은 같지만 시멘트계 보드인 6mm짜리 넥스트 보드, 이거 이제 지정 색으로 공사할 때, 흡음 보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이 있죠. 그 패턴이라든지 보드에 대한 색상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설계상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또는 공사할 때 이제 지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이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또 강의실이다 보니까 이제 칠판에 대한 것도 있죠. 칠판도 하지는 30에 30에 각 파이프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석고보드에다가 반부강 범랑 시트, 요거 이제 이음매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칠판의 그 폭, 그러니까 가로 방향의 폭 사이즈는 이제 1500이고, 이제 길이는 약 한 2.2m 정도 또는 2.4m 정도가 되게끔 칠판이 구성이 되게끔 이제 마감을 바탕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두께는 56mm, 그리고 이제 상세 번호가 들어가겠죠. 마감 상세 번호. 또 이제 천정도 일부는 이제 페인트를 칠하든지, 강판이 들어가서 그 테두리 쪽에 여러 가지 전기 배선이라든지 실외기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지나가죠. 그런 것들을 좀 감추기 위해서 시트 강판인 갈바륨 강판으로 이렇게 감싸고,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가 될 수 있게끔 이제 설치가 되고, 거기에 조합 페인트를 칠할 수 있게끔 또는 뿜칠할 수 있게끔 화이트 계열이나 화이트 그레이 계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부분만큼은 천정과 같은 높이가 있기 때문에 2.53mm 정도 하고, 상세 번호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실에 대한 내용이고, 또 이제 각각 이제 비슷하게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 재료 마감 표상에서 각 벽 마감하고 바닥 마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럼 조금 더 내용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벽 마감 중에서 이제 시멘트 보드 마감이 있는데, 시멘트 보드는 규산 칼슘 보드라든지 또는 노출 콘크리트 같은 분위기를 내는 그런 시멘트로 만들어진 불연 마감재입니다. 뭐 형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레이저 커팅을 해서 색깔별로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노출 콘크리트처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벽 마감 중에서 흡음보드 마감이 있죠. 흡음보드는
진동이나 또는 소음에 대해서 실내에서 나는 소음을 바깥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게끔 유도하기 위한 이제 마감재입니다. 특히 이제 이 흡음보드는 강당이나 체육관, 공연장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강의실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마이크를 사용하고 또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크다 보니까 중간 복도를 기준으로 해서 양측에서 강의할 경우에는 이제 간섭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소음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강의실에 흡음보드를 설치하는 경우가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실습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습실 자체에 소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밀 가공 기계를 쓰는 경우도 이제 소음에 대해서 그 진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흡음재를 사용을 했고, 흡음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기에 적용한 에코스텍 제품은 그 패턴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코스모스라든지 뭐 이렇게 큐브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메이지라든지 또는 리드미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패턴이 있어서 벽의 마감의 패턴을 시각적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닥재는 이제 비닐계 타일을 이제 적용을 했죠. 비닐계 타일은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건물들에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뭐 시공성이 좋다든지 또 유지보수, 또 열 전도성, 또 이제 색상이나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양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바닥이라든지 또는 복도, 또는 사무실의 복도라든지 사무실의 사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여러 가지의 패턴이나 색상으로서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공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도라든지 홀이라든지 또는 로비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죠. 또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기 때문에 또 내구성이 좀 좋은 재료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비닐계 타일은 내마모성이지만 그래도 돌이나 타일처럼만큼은 내구성이 공용 공간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석재 또는 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돌과 같은 문양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연출을 할 수 있는 이 타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시된 그 설계도에는 이제 폴리싱 타일이라고 두께가 9mm 정도 되는 그런 타일을, 사이즈는 6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사각 형태의 600 곱하기 600 정도 되는 타일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미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논슬립처럼 미끄러지지 않게 생산되는 그런 타일의 종류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제 돌 같은 느낌이 나죠. 다 이제 돌처럼 만든 인조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토나 석영, 뭐 도석 이런 원료로 해서 만든 이제 타일입니다. 비닐계 타일에 비해서는 이제 밀도도 좋고 또 광택이 돌처럼 나죠. 또 열전도율도 좋고, 그래서 공용 공간이라든지 비닐계 타일보다 그레이드가 조금 높은 이런 곳에 마감재로서 폴리싱 타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폴리싱 타일을 이제 적용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재료 마감 상세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료 마감 표와 마감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도면상으로 아주 상세하게 재료 마감표에 각각 이제 요 번호를 표시를 하죠. 마감표에 있는 내용하고 이 상세도로 표현된 내용하고 이제 일치가 되게끔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그 재료 마감 상세도에 대한 거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번호가 이제 1번부터 2번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나가죠. 이제 번호대로 쭉 있고, 또 각 실에 상세도가 이제 적용되어 있는 실들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표시는 뭐냐면 바닥과 벽이 만나는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이제 그거를 W1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돼 있죠. 복도도 있고 이제 강의실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 평면에 마감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이제 벽에 대한 거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 실내 재료 마감표에 보면 이제 하지에 대한 거하고 이제 마감에 대한 게 표시가 되죠. 이제 걸레바지하고 이제 벽에 대한 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재료 마감표상에 이제 고응석 두께 20mm짜리 그
그리고 높이가 이제 60mm짜리. 단지 이제 두께하고 재료에 대한 이제 표기가 있고, 또 걸레바지도 이제 바탕이 있겠죠. 이 걸레바지에 이제 공석을 이제 부착하기 위해서 이제 시멘트 몰탈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에폭시 본드로 해서 이제 부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지 철물이 들어가는데, 이제 단면상으로 세로와 가로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지 철물 사이로 50mm짜리 이제 그라스울이 충진이 되겠죠. 그리고 바깥에 12.5mm 이제 방화석고 보드가 설치가 되고, 그 위에 15mm 흡음 보드가 이렇게 부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께를 다 합쳐보면 이제 77.5mm다. 이 그라스울 50 두께는 하지철물의 그 두꺼운 방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두께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77.5mm 안에 하지철물, 그라스울, 방화석고 보드, 흡음 보드 이렇게 설치가 되는 예입니다. W2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W2 이제 W1은 이제 77.5mm고 이제 57.5mm짜리의 이제 두께에 해당되는 경우는, 여기는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변이 50mm짜리 썼지만, 여기 이제 단열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30각짜리의 파이프를 이제 사용을 해서 똑같이 석고 보드에다가 이제 흡음 보드, 또 밑에 걸레바지는 이제 똑같고, 또 W3 같은 경우에 이제 66mm인데 단열재 50mm하고 방화석고 보드는 들어가는데, 여기는 15mm짜리 흡음 보드가 들어갔지만 여기는 이제 6mm짜리 시멘트 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두께가 좀 작아진 겁니다. 근데 이제 외기에 면한 부분이겠죠. 여기 이제 단열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외기에 면한 부분이다. 그래서 외장재로서 단열은 되어 있지만, 현재의 단열 기준으로 보면 이제 50mm 정도는 이제 단열을 더 해줘야지 기준에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50mm를 이제 그라스울을 충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감의 두께에 따라서 이 두께가 틀리기 때문에 기호 자체가 1번하고 이제 3번하고 이렇게 틀리게 되는 거고, 단열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기호도 틀려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표현들이 재료 마감표 상에 텍스트로서 바탕과 마감 이렇게 이제 구분지어서 설명 표기가 되는 거죠. 또 여기 이제 병 마감 중에서 우리 강의실이다 보니까 칠판이 있다 그랬죠. 칠판도 바탕에서 마감까지가 이제 56mm인데 W5로 이제 표기를 하고, 하지철물은 30에 30에 각 파이프에 12mm 이제 미송 합판이라든지 또는 이제 석고보드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설치를 하고, 범랑 시트는 롤로 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0.6mm짜리 반부강 범랑을 쭉 펴서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 높이는 1200짜리가 있고 1500짜리가 있는데, 보통 칠판의 폭은 1500 정도가 이제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W6 같은 경우에는 하지나 판 같은 경우로 쓰고, 또 여기는 이제 백페인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감 부분에. 이거는 이제 칠판의 하부 부분에 백페인트 글라스 5mm짜리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부착을 하려면은 3mm 정도의 이제 압착 본드가 들어갑니다. 62mm 두께 정도의 하지와 그다음 하지판과 본드하고 유리. 요거는 이제 강화 유리죠. 강화 유리의 한 면이 이 페인팅이 돼 있어 갖고 이제 불투명 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W6으로 해서 이제 표기가 되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에다가 압착 본드로 해서 벽 타일을 붙이는 건데, 두께가 9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mm, 9mm하고 압착 본드 두께하고 하면 이제 12mm가 되겠죠. 바닥도 이제 바닥은 이제 독이질 타일인데 그것도 이제 지정 마감으로 해서 이제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바닥과 관계돼서 표시되는 이제 월에 대한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 이제 표시는 F1, 2 이렇게 나가죠. 레벨 차가 좀 심하다 보니까 27mm 정도의 몰타를 전체를 기계 미장으로 해서 레벨을 다 맞췄고, 거기에 이제 3mm짜리 비닐계 타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표시죠. 비닐계 타일도 사각형짜리 450에 450짜리가 있고, 이건 이제 이거를 이제 F1으로 표시되고, 비닐계 타일 180에 이제 920짜리는 F2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서 각 강의실에 똑같은 재료의 똑같은 색깔이 아니라 문양하고 패턴 또는 색상이 다르게끔 이렇게 기호 자체도 틀리게 했습니다.
12mm짜리 폴리싱 타일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 아까 9mm라고 했는데 12mm가 맞네요. 그래서 18mm 이제 시멘트 몰타를 하고 해서 30mm가 되게끔 이렇게 F3로 이제 표기를 하고 옥상 같은 경우에 이제 방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F4로 표시를 하고 화장실 바닥은 또 시멘트 몰타루에 이제 우레탄 방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3mm 정도가 이제 필요하죠. 방수하고 몰탈하고 타일, 뭐 지정색 또는 지정 타일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아까 이제 다음은 이제 천정은 직천정이라 그랬죠. 텍스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바탕에다가 테라코타 뿜칠을 하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에코탑을 이제 뿜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천정 C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 슬라브 면 또는 보호면이 되겠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각 파이프를 설치를 해서 관들이나 전개선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선이 보이지 않고 가려질 수 있게, 또 이제 유지 관리할 경우에 이제 위쪽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다리를 갖다 놓고 배선이나 또 배관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거를 이제 C2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예시입니다. C2로 돼서 예시한 그 테두리 천정이 되겠습니다. 하지철물하고 이제 그라스울에 대한 표기가 있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알아보면 최종적인 이제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바탕에다가 최종 마감을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이제 하지철물, 요거 이제 외부가 될 텐데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중이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파이프 자체가 좀 사이즈가 크죠. 여기도 이제 외부인데 파이프 사이즈가 좀 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지철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마감재, 요거는 그 알루미늄 시트든지 아니면은 강판이든지 설치가 되는 예로 보입니다. 또 내부에 이제 하지철물은 이제 이렇게 벽면에 페인트를 칠하든지 뭐 뿜칠을 하든지 또는 시멘트 보드나 흡음 보드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지철물이 이제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설치가 되고, 또 양방향으로 설치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석고보드라든지 또는 합판이라든지 이거를 대고 시멘트 보드 또는 흡음 보드 아니면 페인트 칠할 경우에 이제 보드 자체에다가 이제 색을 칠하게끔 설치가 되는 게 이제 하지철물입니다. 그래서 양방일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채널을 댈 경우도 있고, 아연도 채널이나 설계도의 예시는 다 각파이프지만 이렇게 C 채널에 아연도 채널로서 양 방향의 합판이나 석고보드하고 이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단열재를 집어넣어서 실이라든지 실과 실 사이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단열재를 집어넣어서 이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칸막이 벽이라 하더라도 이제 내부를 이렇게 이제 비워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라스울 충진을 시켜서 실과 실 사이에 프라이빗한 공간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그라스울은 그 유리 섬유인데 이렇게 롤처럼 이렇게 말려 있기도 하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서 판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 두꺼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말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이제 유리 섬유로 돼 있어 갖고 두께에 따라서 단열 성능이라든지 흡음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차이가 있죠. 그라스울의 이제 특징을 보면 이제 보온성이, 이 단열재를 쓰기 때문에 스티로폴보다는 보온성이 조금 떨어지나 이제 두께를 이제 그걸로 조정하겠죠. 보온성이 우수하고 내구성이라든지 흡음성, 가장 강력한 거는 불연성입니다. 스티로폴이 보온성이 두께가 낮더라도 좋다라고 하지만 이 불연성 때문에 조금 두껍게 그라스를 쓰더라도 불연재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화재가 나면 대부분의 화재의 목숨을 잃는 거는 사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티로폴 같은 경우는 이제 불에 약하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불연성이 높은 그런 그라스를 이제 많이 선호를 하고, 그 설계자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건물은 한번 짓게 되면 아주 오랜 동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재난이나 또는 화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인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주하고 있는 공간에서 화재가 나거나 재난이 왔을 때
그 최소한의 이제 대피할 수 있게끔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발생이 돼서 삽시간에 확장이 되다 보니까 대피를 못하고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스울은 단열재로서도 이제 많이 쓰지만 또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스티로폴이나 그라스울로 그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이제 실험을 한 거지만 이제 스티로폴이나 뭐 그라스울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불이 닿으면 이제 바로 불이 붙든지 거기서 나오는 유해 가스로 인해서 쉽게 대피를 못하고 질식사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그라스울을 이제 설계자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건물 또 건강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 고려가 돼서 설치를 이렇게 콘크리트 벽체에 단열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흡음을 높이기 위해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라스울을 설치를 할 경우에 화재에 대한 그런 생각까지 고려해서 재료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건물의 설계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건강해야 되고 또 건물이 오랜 동안 유지관리가 잘 되고 또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도면상의 마감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의 표현은 회사마다 또는 설계자에 따라서 조금 표현 방법이 좀 틀린데 그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설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개하고자 하려는 내용이 조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이라서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평면도죠. 이제 평면도에 좀 복잡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서를 보게 되면 이거 이제 화면이라서 중복되는 게 이제 표현이 되겠지만 도서를 보게 되면 이 한 장의 층별에 대한 내용의 이제 마감에 대한 것들이 표시를 한 번에 표시가 돼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평면을 보면 치수선이 있고 여기 이제 축렬이 있죠. 그리고 이제 평면도 상에 이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이제 단면 표현도 되어 있고 또 각각 그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 실에 대한 좌석 배치도 되어 있고 벽면에 대한 기호, 월이라든지 벽에 대한 실내 재료 마감 표와 실내 재료 마감 상세도에 표시되어 있는 그 기호들이 이 평면상에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실내 재료 마감 표나 또는 상세도를 보면 거기에 이제 재료의 바탕과 마감에 대한 거를 지금까지 이해했던 그런 내용으로 찾아가면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이제 그렇게 그 마감표나 상세도를 도면마다 찾아가서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쉽게 또 공사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제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면 우측에다가 천정과 벽과 바닥 이런 것들이 마감표와 상세도에 있는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이제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도를 보면서 여기 벽 재료는 W1, W5, W6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칠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칠판의 상부와 칠판이 있는 부분과 칠판의 하부 이렇게 이제 각각 재료들이 틀리겠죠. W1, 5, 6를 여기서 이제 찾아보면 1, 5, 6 그래서 각각 바탕과 마감 최종 마감이 이제 W1과 W5 여기는 이제 칠판이니까 범랑이 이제 들어가고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칠판의 하부가 되기 때문에 백페인트 글라스가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평면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기사항만 보더라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도면 한 장을 보더라도 마감에 대한 바탕이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실들을 표현을 벽에 대한 마감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대한 것도 각 실에 대해서 이렇게 F1, 2, 3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죠. 그러면 이 바닥에 대한 게 실내 재료 마감 표와 이제 상세도를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또한 여기 이제 범내에 표시되어 있는 1번, 2번, 3번, 4번에
바닥에 대한 기호를 보면 마감이 이제 바탕하고 이제 최종 마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1이다라고 하면 27mm의 시멘트 몰탈, 이건 이제 기계 미장을 했다 그랬죠. 여기 그 한 층에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각 실을 그 전에 구획을 여러 번 이제 변경을 해서 쓰다 보니까 각기 다른 마감재가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 두께가 틀리고 또 마감 상태가 틀리다 보니까 이 전체 레벨 자체가 잘 맞지 않습니다. 이제 슬라브를 기준으로 해서 슬라브 위에 이제 마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를 이제 몰탈 마감을 하는데 그것조차 이제 레벨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기계 미장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시멘트 한 27mm 정도를 전체 요 바닥에 마감을 하기 전에 몰탈로서 레벨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닐계 타일, 여기는 이제 450에 450각짜리에 이제 비닐계 타일을 이제 설치를 했죠. 그 F3 같은 경우에는 폴리싱 타일, 비닐계 타일보다는 이 복도 공간이라든지 휴게 공간이 왕래가 좀 많고 사용 빈도수가 많다 보니까 내구성이나 내마모성이 그래도 비닐계 시트나 비닐계 타일보다는 우수한 폴리싱 타일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F1도 요거랑 똑같죠. 여기 세 개의 실습실들은 다 450각짜리의 비닐계 타일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또 여기 F2는 180에 920짜리 목재 쪽처럼 생긴 마루처럼 생긴 그런 비닐계 타일을 이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 평면만 보더라도 쉽게 각각 실에 대해서 어떤 재료가 쓰였는지, 공용 공간인 복도에는 어떤 재료가 도면에 표기가 됐는지, 사용이 됐는지 설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제 공사하는 사람도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천정을 보면 이제 천정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골조에 대한 게 있고 또 마감이 또 설치가 돼야 되고 또 거기에는 이제 전등이 있고 기계 설비에 해당이 되는 냉난방기 EHP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천정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냉난방기죠. EHP 실내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레이스웨이에 등이 이제 설치가 된 부분들이고 또 여기 이제 점선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골조에 보가 지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일부 그 테두리 천장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이 요 창가 쪽하고 벽 쪽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해서 벽 쪽에 붙어서 테두리 천장이 있는데 여기에 전기의 배선들이나 기계 설비인 실외기, 에어컨의 배관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에어컨의 이제 배관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응축수를 보내서 바깥으로 물이 빠지게끔 해줘야 되는 배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기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의 이제 배선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라인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점선하고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여기 파이프 닥터를 통해서 옥상에 실외기로 배선이 연결이 되고 또 응축수인 그 배관은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 플로어 드레인, 이 물이 배수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연결을 해서 물이 또는 응축수가 배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 주려면 이런 천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제 표현이 돼야지 설계도 이해하기 쉽고 공사할 때 또 쉽게 이 도면을 보고 배선을 또는 배관을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의 배선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감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C1, C2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C3는 여기 그 화장실에 있는 부분이 C3고 나머지는 C1과 C2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C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3층의 옥상에 이제 지붕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단열재가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텍스를 제거를 하다 보니까 단열재가 이제 노출이 돼서 보이는데 그것들을 이제 커버하고 그리고 스티로폴에다가 뭔가 뿜칠이나 페인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또 스티로폴이 떨어지지 않도록 폴리머 몰탈이라든지 피버글라스라든지 또는 패브릭 메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한 다음에 이제 뿜칠을 하고 뿜칠을 보호하는 이제 에코탑을 이제 설치를 코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C1, C2, C3의 내용이 여기 이제 기호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법례만 보면은 바탕하고 마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면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 그 표현을 여기 이제 슬라브가 있고 보가 있기 때문에 슬라브에 대한 기호, 보에 대한 표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각각 표시가 되면 또 법례 C1이 C2가 C3가 어떻게 바탕이 되어 있고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여기는 이제 기호만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는 기호와 내용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누구나 쉽게 도면을 서로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도면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좀 글씨가 작기 때문에 이제 크게 해놨지만 이제 표현 방법으로서 이제 법례가 이제 중요하게 표현되는 이제 도면입니다. 여기 이제 예시가 된 도면은 이렇게 이제 법례로서 각 도면마다 똑같은 이 법례가 요거는 이제 캐드상에서 블록으로 잡아서 수정되면은 이제 전체 도면이 이제 수정될 수 있도록 또는 참조용 도면인 XRF 파일로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 파일이 그 불러오기를 해서 이제 수정이 되면 이제 파일에서 수정을 하게 되고 또 불러오기에서 재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전체가 동일하게 이제 바뀌게끔 이제 도면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가 되면 또 어떤 누가 보더라도 또 설계자나 공사자나 또는 감리자가 이 도면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 설계자가 의도한 그대로의 마감을 공사할 때 오해 없이 다른 부연 설명 없이 좀 퀄리티가 있는 도면이 또는 공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시설계 도면의 이제 작성 방법 중에서 마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감이 도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마감표와 상세도와 이제 표현들로 보면 이 도면의 성격이 또는 이 도면의 공사의 규모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고 또 설계자와 그 시공자 간의 소통이 이 도면으로서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도면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에서 기본적인 설계도 여태까지 좀 해왔지만 또 실시 설계에서 실무에서 이런 도면으로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도면에 표현된 많은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공사에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마감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 또 이어서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 우리 두원 키스의 과제를 오늘 마감에 대한 내용하고 또 영상에 대한 내용을 과제를 냈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과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isest person I ever met in my life. A third grade dropout. Wisest and dropout in the same sentence is rather oxymoronic, like jumbo shrimp. And it's not oxymoronic for me to say third grade and dropout. That third grade dropout, the wisest person I ever met in my life, who taught me to combine knowledge and wisdom to make an impact, was my father. A simple cook. Wisest man I ever met in my life. Just a simple cook. Left school in the third grade to help out on the family farm, but just because he left school doesn't mean his education stopped. Mark Twain once said, "I've never allowed my schooling to get in the way of my education." My father taught himself how to read, taught himself how to write, decided in the midst of Jim Crowism, as America was breathing the last gasp of the Civil War, my father decided he was going to stand and be a man. Not a black man, not a brown man, not a white man, but a man. He literally challenged himself to be the best that he could all the days of his life. A third grade dropout daddy who was quoting Michelangelo, saying to us, "Boys, I won't have a problem if you aim high and miss, but I'm going to have a real issue if you aim low and hit." A country mother quoting Henry Ford,
saying if you think you can or if you think you can't, you're right. I learned that from a third grade drop. Simple lessons. Lessons like these. Son, you'd rather be an hour early than a minute late. We never knew what time it was at my house because the clocks were always ahead. My mother said for nearly 30 years, my father left the house at 3:45 in the morning. One day she asked him, why, Daddy? He said, maybe one of my boys will catch me in the act of excellence. I want to share two things with you. Aristotle said you are what you repeatedly do. Therefore, excellence ought to be a habit, not an act. Don't ever forget that. I know you're tough, but always remember to be kind. Always. Don't ever forget that. Never embarrass mama. Yeah. If mama ain't happy, ain't nobody happy. If daddy ain't happy, don't nobody care. But you know, I'm trying to tell you. Next lesson. Lesson from a cook over there in the galley. Son, make sure your servant's towel is bigger than your ego. Ego is the anesthesia that deadens the pain of stupidity. Y'all might have a relative in mind you want to send that to. Let me say it again. Ego is the anesthesia that deadens the pain of stupidity. Pride is the burden of a foolish person. John Wooden coached basketball at UCLA for a living, but his calling was to impact people. And with all those national championships, guess what he was found doing in the middle of the week? Going into the cupboard, grabbing a broom, and sweeping his own gym floor. You want to make an impact? Find your broom. Every day of your life, you find your broom. You grow your influence that way. That way you're attracting people so that you can impact them. Final lesson. Son, if you're going to do a job, do it right. I've always been told how average I can be. Always been criticized about being average. But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I stand here before you, before all of these people, not listening to those words, but telling myself every single day to shoot for the stars, to be the best that I can be. Good enough isn't good enough if it can be better, and better isn't good enough if it can be best. Let me close with a very personal story that I think will bring all this into focus. Wisdom will come to you in the unlikeliest of sources, a lot of times through failure. When you hit rock bottom, remember this. While you're struggling, rock bottom can also be a great foundation on which to build and on which to grow. I'm not worried that you'll be successful. I'm worried that you won't fail from time to time. The person that gets up off the canvas and keeps growing, that's the person that will continue to grow their influence. Back in the 70s, to help me make this point, let me introduce you to someone. I met the finest woman I'd ever met in my life. Back in my day, we'd have called her a brick house. This woman was the finest woman I'd ever seen in my life. There's just one little problem. Back then, ladies didn't like big old linemen. The Blind Side hadn't come out yet. They like quarterbacks and running backs. We're at this dance, and I find out her name is Trina Williams from Lompoc, California, and we're all dancing, and we're just excited. And I decide in the middle of dancing with her that I would ask her for her phone number. Trina was the first one. Trina was the only woman in college who gave me her real telephone number. The next day, we walked to Baskin & Robbins ice cream parlor. My friends couldn't believe it. This has been 40 years ago, and my friends still can't believe it. We go on a second date, and a third date, and a fourth date. We drive from Chico to Vallejo so that she could meet my parents. My father meets her. My daddy, my hero, he meets her, pulls me to the side and says, "Is she psycho?" But anyway, we go together for a year, 2 years, 3 years, 4 years. By now, Trina's a senior in college. I'm still a freshman, but I'm working some things out. I'm so glad I graduated in 4 terms. Nixon, Ford, Carter, Reagan. So now it's time to propose. So I talked to her girlfriends, and it's California, it's in the 70s, so it has to be outside. Have to have a candle, and you have to have, some chocolate. Listen, I'm from the hood. I had a bottle of Boone's Farm wine. That's what I had.
She said yes. That was the key. I married the most beautiful woman I'd ever seen in my life. Y'all ever been to a wedding and even before the wedding starts, you hear this? How in the world? And it was coming from my side of the family. We get married, we have a few children, our lives are great. One day, Trina finds a lump in her left breast. Breast cancer. 6 years after that diagnosis, me and my 2 little boys walked up to Mommy's casket. And for 2 years, my heart didn't beat. If it wasn't for my faith in God, I wouldn't be standing here today. If it wasn't for those 2 little boys, there would have been no reason for which to go on. I was completely lost. That was rock bottom. You know what sustained me? The wisdom of a 3rd grade dropout. The wisdom of a simple cook. We're at the casket. I'd never seen my dad cry. But this time I saw my dad cry. That was his daughter. Trina was his daughter, not his daughter-in-law. And I'm right behind my father, about to see her for the last time on this earth. And my father shared 3 words with me that changed my life right there at the casket. It would be the last lesson he would ever teach me. He said, son, just stand. You keep standing. You keep standing, no matter how rough the sea, you keep standing. And I'm not talking about just water. You keep standing. No matter what, you don't give up. And as clearly as I'm talking to you today, these were some of her last words to me. She looked me in the eye and she said, it doesn't matter to me any longer how long I live. What matters to me most is how I live. To ask y'all one question, a question that I was asked all my life by a 3rd grade dropout. How you living? How you living? Every day ask yourself that question, how you living? Here's what a cook would suggest you to live this way. That you would not judge, that you would show up early, that you'd be kind, that you'd make sure that that servant's towel is huge and used, that if you're gonna do something, you do it the right way. That cook would tell you this, that it's never wrong to do the right thing, that how you do anything is how you do everything. And in that way, you will grow your influence to make an impact. In that way, you will honor all those who have gone before you, who have invested in you. It is with great honor that I say all your life, look in those unlikeliest places for wisdom. Enhance your life every day by seeking that wisdom and asking yourself every night, how am I living? May God richly bless y'all. Thank you for having me here.